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안정적인 시정을 필 박영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년 정권 교체 이루어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겠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경제시장, 그런 민생시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산의 혁신의 파동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서울 부산시장 후보들의 마지막 사자후 듣고 오셨죠? 4.7 재보궐선거 당일입니다. 다들 투표하고 오셨습니까? 시민들이 보내준 이 한 표는 그냥 한 표가 아닙니다. 기대와 희망 그리고 따뜻한 비판과 질책이 담겨있는 소중한 표입니다. 오늘 밤 확정될 당선인들이 그리고 정치권에서 승패 여부나 표의 많고 적음만 따질 것이 아니고 이 표에 담긴 시민들의 바람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앞으로 임기 동안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김종대의 뉴스업 4.7 재보궐선거 특집 방송, 오늘의 표심의 맥락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평소와 다름없이 두 분 나오셨고 특별히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오피니언 라이브의 여론분석센터장 유니온 센터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세 분과 함께 이 선거 소식 좀 이모저모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투표 현장에 있었던 소식,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네요. 박영선 후보 비방하는 유인물이 발견됐다고도 합니다. 화산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있었는데요. 오전 9시 49분에 게시가 됐습니다. 차에 삐라가 있네요. 이런 어허. 내용이었거든요. 그 전단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A4 용지에 흑백으로 인쇄가 됐는데, 예를 들면 친문, 요즘 20대는 철이 없어서 이런 일간지 기사가 적혀 있고 링크가 예. 돼 있습니다. 종이에다가 링크를 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글쎄요. 클릭을 잘 하라는 이해가 안 건지. 가네요. 네, 그리고 저런 식이라면 우들 70대는 몽땅 요양원 가야겠다. 예. 이런 문구가 있어서 70대 노인인 것처럼, 뭐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허. 쓴 사람이 그렇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고, 예. 그리고 박영선 후보가 잠깐 그 역사적 경험치 부족이라는 그런 20대에 대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에 화난 대학생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투표로 응징합시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죠. 예. 오늘 하루도 선거 운동이 금지되어 있지만은 선거법을 따르지 않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메시지를 담은 인쇄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누가 했는지는 모를 일인 것 같고요. 이 외에 또 다른 사례가 있는지, 뭐 혹시 조직적인 건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 혼자서 한 건지, 이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뭐 당연히 지금 경찰이 이미 수사 중이겠습니다. 네. 예, 이런 건 바로바로 조사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또 다른 해프닝이 발견이 되네요. 오세훈 후보의 납세 정보에 대한 정정 공고, 모든 투표소마다 나붙었어요.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네, 이 내용을 보면은 오 후보의 부인이 5년간 납세한 액수가 있는데 공보물에는 1억 1,967만 7천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의 제기가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30만 원 가량 더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탈세나 고의적인 누락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그 권한이 있는 행정청에서 전산상으로 이걸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또 반발 이유거든요. 왜 네. 그런 것을 좀 일으키웠느냐, 이런 반발을 국민의힘에서 했는데, 예. 이 누락이라는 표현 특히 좀 민감하다. 애초에 신고했던 것보다 사실은 세금을 더 냈던 것이다. 예.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아하. 이 공보문 자체는 팩트 위주로 건조하게 기술이 돼 있고, 사실 나쁜 누락이라고 했을 때 팩트는 맞다고 볼 수 있겠고, 선관위는 규정에 따라서 공고를 한 것은 맞겠습니다. 이게 또 공보물 발송 전에 발견되었을 경우는 정정 스티커를 일일이 붙여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오세훈 후보 측의 고의나 착오, 실수 이런 것은 또 아니었다라는 거, 행정기관에서 실수를 했다는 거, 그리고 나쁜 누락이지 체납 누락은 아니었다는 거, 이런 점들이 좀 더 이제 선관위
그 게시물에 표현이 됐다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게 얼핏 봐가지고 내용 파악이 잘 안 되고 액수를 자세히 봐도 크게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네.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줬을까 이런 자, 생각이 그런데 좀 공고문이 듭니다. 붙었으니까 네. 추후에 이거는 좀 법 개정을 한번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굳이 이런 어떤 해프닝까지도 다 굳이곧대로 해야 되느냐 한번 검토해볼 만하겠습니다. 투표소에서 소란행위도 있었다고요? 네. 오전 10시에 부산에서 만취한 40대 남성이 취업이 안 되는 현실에 불만을 품고 유리문을 파손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은 선거방해죄를 적용을 하진 않을 방침이고요. 왜냐하면 투표소가 2층에 있는데 1층 유리문이었어요. 그래서 재물손괴 혐의만 입건을 할 예정입니다. 왜 하필이면 투표소로 오셨을까? 그 여러 가지 속상하셔도 그렇죠. 네, 그 밖에도 투표소 안내를 제대로 안 하고 시설이 엉망이다라고 소란을 피운 유권자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투표소 결정 기준일이 3월 16일인데 그 이후에 이사를 하면서 그 동네에 있는 투표소로 갔다가 투표율이 불발되면서 또 불만을 아이고, 토로했던 이것도 아쉽게 유권자도 됐네요.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유권자는 서울 마포구에서 투표함에 보면 특수 봉인지가 붙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손으로 떼다가 아이고 저는 적발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하. 본인 해명으로는 제대로 부착됐는지 확인하려고 그랬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제 투표 시간 좀 남아 있는데 괜히 이제 투표 시설에 손을 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투표용지를 촬영한 시민이 적발이 됐는데 많이 예. 아시겠지만 이건 불법이거든요. 예. 이렇게 사진을 삭제한 다음에 삭제 확인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예. 잠깐 동안 이 작성을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예. 그런 유권자도 있었고요. 또 왜 그러세요? 그리고 인적 사항을 확인을 할 때에 명부에 선관위가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떤 유권자는 왜 내 도장 찍어야지 선관위 도장을 찍느냐. 아하, 이분도 네. 착각하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항의한 네. 유권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별하별 일이 다 많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자, 선거 얘기 계속해야 되겠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답니다. 빙하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선거 얘기를 하는 도중에 예. 느닷없이 코로나19 뉴스로 가는데 예. 코로나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668명이었는데요. 아우, 많이 늘었어요. 1월 8일 이후에 89일 만에 최다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네. 이 중에 지역 발생 수가 653명인데 예. 서울이 196명, 경기가 173명, 인천이 44명이어서 예. 이 전체 확진자 중에 63.2%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나머지는 이제 비수도권인데 특히 이제 대전, 부산, 울산 이런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확진자가 나왔고 전국에서 이제 증가 추세인데다가 예. 감염 재생산 지수가 전국 모든 권역에서 1을 초과한 상태거든요. 예. 그러면 이건 4차 유행으로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 있고 예. 방역 당국은 하루 확진자 2,000명까지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예. 지금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는 말이 좀 가슴을 찌릅니다. 아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주로 어디서 많이 감염됐답니까? 지금 감염 사례를 쭉 보면 자매교회 순회 모임이라고 여기서 뭐 어떤 치유 관련 무슨 집회 이런 걸 했다고 하는데 여길 고리로 해서 누적 확진자가 10개 시도에서 최소 164명으로 지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부산 유흥준정 관련된 이 감염 사례들이 전날까지 총 290명 정도가 확진된 그런 상황이고 어허. 울산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집단 감염이 또 이틀 새 34명, 예. 인천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의 다중이용시설 누적 확진자가 최소 56명인데 예. 이외에도 뭐 서울도 그렇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계속해서 집단 감염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거의 모든 일상 공간에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지금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대응책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 이제 무료 진단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세균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가까운 보건소를 받아서 반드시 검사를 좀 받아달라. 이 무료 진단 검사를 확대를 할 거니까 검사에 부담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거리두기 단계 어떻게 할 거냐인데 현재 적용하고 있는 단계가 이제 계속 2주가 연장된 그런 결과 아닙니까? 네. 이게 이번 주말에 또 종료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상향을 시켜야 될 이제 정도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예. 그동안 거리두기와 관련된 필요가 누적이 되었고 지금 거리두기 단계도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거냐 이게 의문이라서 예. 거리두기 단계 상향한다고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게 좀 의문인 상황이 부담이다.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조만간 좀 결론을 내겠지만 상당히 어허. 진퇴양난이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진퇴양난이란 말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백신에 대한 논란도 있어요? 예, 유럽의약품청 고위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돼서 이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혈전증, 예를 들면 뇌정맥동 혈전증이라든지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혈전증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이제 병과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그러한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큰데 유럽의약품청은 일단 아직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건 아니고 현지 시각 7일에서 8일 정도의 최종 검토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게 관건이죠. 방역 당국은 일단 유럽의약품청의 이제 논의 결과를 보고 나서 우리 자문단 회의나
예방접종 전문의를 논의를 거쳐서 이제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런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질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집단 면역 전략에 상당한 차질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식약처가 오늘 이제 백신 이 얀센 백신을 이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안심되는 대목도 있는데 네.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가 결국 또 방역 수칙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느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전쟁 같은 나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역시 선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참 투표, 막바지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각 투표율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윤희용 센터장님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선관위가 발표한 이제 6시 현재 잠정 투표율을 보게 되면은 네. 전국 평균은 49.5%이고요. 예. 좀 주목받고 있는 이제 서울 지역의 투표율은 51.9%입니다. 이게 몇 시 기준? 6시 기준입니다. 예. 예. 그래서 50%를 지금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부산은 46.9% 6시 예. 현재 투표율이 보여주고 있고요. 되게 이제 오후 들어서 한 시간당 2%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상승을 이제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2시간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4, 5%의 상승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직장인 등이 좀 더 다른 시간대보다 더 나온다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지금은 있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50% 무난히 넘기는 네, 그렇습니다. 비교적 높은 투표율의 선거라고 그러니까 봐야 지난 됩니까? 이제 지방선거와 지난 총선이 있었고, 근데 이것이 이제 지방선거랑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전국 선거랑 비교를 하게 되면 네. 그때에 비해서는 이제 낮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60% 가까이 된 결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본 투표일에 그때는 휴일이었습니다만은 오늘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재보궐선거와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역대 재보선에서 50%를 넘긴 경우가 없었어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역대 재보선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투표율이 높고 어쨌든 뜨거웠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부산보다 서울이 굉장히 높네요. 5% 차이를 보이는데 아무래도 네. 서울이 조금 더 선거 분위기가 뜨겁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유권자들은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예. 미디어에서 이제 부산도 대한민국 뭐 제2의 도시이기 때문에 주목받는 도시긴 합니다만. 부산과 비교해 봤을 때 뭐 서울 선거와 관련한 정보들이 유권자들에게 더욱더 많이 전달이 되고 네. 또 서울에서 이제 이슈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어쨌든 서울의 투표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별로 이게 비교가 되는데 지금 선관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 투표율이 높은 강세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소개해 맞습니다. 주실까요? 뭐 세대별로도 그렇지만 지역에 따라서도 약간 이제 정치적 성향이 다르잖아요. 서울 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서울의 구별로 투표율을 한번 보게 되면 가장 높은 곳이 현재 6시 현재 서초구가 57.2%가 나왔습니다. 어이구. 상당한 것이거든요. 전국 예. 선거 수준인데 그다음 2위가 강남구 예. 54.6%, 예. 그다음 송파구 54.4%, 그다음에 예. 이제 양천구가 그들을 이어서 54%였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강남 3구라고 부르는 서초, 강남, 송파가 예. 1, 2, 3위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역대 선거에서 표심이 그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네. 현재 이 지역에서 정권에 대한 견제 또는 심판 정서가 상당히 이제 유권자들의 투표에 대한 열기를 좀 높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네. 전통적으로 이제 여당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구에 비해서는 투표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금천구 46.2% 가장 낮았는데요. 예. 그다음 중랑구도 47.9, 관악구 48%, 강북구도 49%였으니까 다른 그 민주당 강세 지역은 상대적으로 평균치에 약간 밑도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구별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뭐 이런 지역들이 네. 뭐 국민의힘 기반 지역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고 특히 세금 문제에 그 대해서 변수가 있군요. 예. 세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이 자치구에서 많은 투표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 이제 부동산 이슈에 대한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게 이제 표심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가 강한 지역에서 좀 투표율이 지금 많이 안 나왔는데 예. 아마도 이 지역의 민주당 지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라면
이제 지금부터 아마 이제 퇴근하고 나서 이제 투표를 많이 할 가능성도 이제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역별 이제 투표 격차라는 건 이제 마지막까지 좀 보고 나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따가 2부에서도 저희가 그때그때 짓게 되는 변화 양상 좀 면밀하게 분석해가지고 그때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별 현황 살펴봤고요. 또 세대별로 뭐 요즘 2030이 뭐 캐스팅 보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예, 여러 가지 어떤 그 연령대에 따른 어떤 투표 성향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두 후보가 선거 마지막 날에 어디에 집중했는지를 보게 되면 마지막 타겟팅을 이제 어디로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네. 이게 보면 두 후보 모두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선거 운동을 마지막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20대와 30대가 다른 때와 다르게 이번 선거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는 이제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세대 구분을 할 때 20, 30대는 진보 성향층, 40대는 중도 성향층, 50대, 60세 이상은 보수 성향층, 이렇게 이제 10년 전까지만 해도 구분을 했었거든요. 예. 이것이 공식이었는데 이제 이것이 좀 변해가지고 2040 세대의 진보 성향층, 어허. 50대의 중도 성향층, 또 60세 이상의 고령 그 보수 성향층,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어쨌든 그 양쪽 두 가지 모두 적용한다 하더라도 20, 30대는 전통적으로 어쨌든 진보 지향성이 상당히 강한 세대였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에 나온 조사 결과들을 보게 되면 이 20대와 30대에서 오히려 이제 보수 정당 후보가 우세를 보이는 경향들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 30대가 왜 이런 이제 흐름들을 보였냐 이번 선거에 아직 결과는 좀 나와봐야겠습니다만은 이제 사전 여론조사에 그러면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이슈가 있었던 것이 공정, 예.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슈였는데, 공정 같은 경우는 기성세대들은 이제 결과의 공정성을 중요시하지만 20대 같은 경우에는 과정에서의 공정성 매우 엄격하게 이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반감들을 컸고, 그다음 부동산 이슈가 기성세대들은 어쨌든 자기 집을 보유한 사람들은 이익이 되지만 본인들의 이제 내 집 마련의 기회는 날아간 것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박탈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20, 30대가 어쨌든 기존 성향과는 다른 흐름들을 보이게 한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예. 특히 이제 20, 30대 절반은 여성이잖아요. 예. 근데 이번 선거가 어쨌든 그런 이제 성과 관련한 예. 이슈로 치러진 선거다 보니까 또 20, 30대 절반인 여성들도 좀 민감하게. 그러면 20, 30대 내에서도 남녀가 좀 분화될 수 그렇습니다. 있겠어요. 네, 그런 것도 영향을 주어서 지금 이제 20, 30대 표심을 보수 정당에서도 더 추가적으로 20, 30대를 투표장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번에 이제 이례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네. 선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관심사 이겁니다. 그 여론조사 공표 기간에 네. 그 양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었는데 깜깜이 그동안 공표가 금지된 요 한 일주일 정도의 지지율 변화 좁혀졌을까 더 벌어졌을까 요거거든요.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과거에 사실은 이제 변화들이 이제 있었던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2010년 지방선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당시에는 근데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하. 당시에는 집전화 위주로 조사를 했었거든요. 이미 집전화 보유율이 50%가 안 됐던 때였기 때문에 예. 사실은 집전화 없는 절반 이상 사람들은 조사에서 배제가 되면서 여론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이제 지금은 휴대전화가 대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허. 휴대전화 뭐 90% 이상 또는 100% 휴대전화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은 저는 뭐 이번 조사가 상당히 이제 정확도를 높일 거라고 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깜깜이 기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변화가 있는 경우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2011년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강원지사 선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강릉 불법 콜센터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9시 뉴스에 그 화면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유권자들이 이제 표심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사실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혹시 이제 여당에서 야당 후보에 대한 이제 집중적인 공세가 이 기간 동안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것이 이제 이른바 필터 버블이라고 할까요? 예.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들을 찾는 것들은 어디에나 널려 있는 거예요. 아하.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표심 변화가 예. 확연하게 과거처럼 나타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고, 아하. 양측이 공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예. 그러니까 결정적인 어떤 화면, 결정적인 어떤 영상이 있게 된다면 상당히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양쪽의 공방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뭐 예상하기는 뭐 변화가 저는 이제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큰 결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는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예.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번에 네거티브 그 선거의 어떤 두드러진 양상들이 선거 전체 판세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뭐 왜 이번에 네거티브가 위주로 이루어졌느냐 하지만 네. 역대 선거들을
생각해 보면은 막판에 사실은 네거티브가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검증이고요. 이제 국민들은 부정적으로 네거티브를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이거 주요한 선거 전략이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당에서 후보에 대한 이제 네거티브 공세가 많이 있었잖아요. 야당 네. 후보에 대한.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진보 성향층들의 활성화시키는 데는 뭐 도움이 된 측면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선거 전략상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당 지도부 등에서 사과 반성 모드의 전략을 펼치기도 했잖아요. 예. 이제 이른바 읍소 전략이라고 해서 예. 그런데 사과 반성을 하는데 또 이제 야당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검증 공세, 네거티브 공세가 상당히 강했잖아요. 이것이 사실 전략상으로는 충돌되는 것이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분한 효과를 얻는데 다소 이제 좀 제약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라는 게 뭐 폭로 내지는 의혹 제기 이런 건데 예? 그 내용이 굉장히 핵심을 찌르고 있고 이것이 정말 이것은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예. 이 정도까지 이르렀으면 효과가 있었겠죠. 근데 아하. 지금 계속 네거티브라고 얘기하는 이 의혹 제기라는 걸 쭉 보면은 뭐 생태탕, 뭐 페라가모 신발, 뭐 그다음에 뭐 그것들에 대한 어떤 기억의 뭐 불명확성 뭐 네. 이런 것들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연기는 많이 나는데 초점이 흐려졌나 봐요. 그렇죠. 핵심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예. 이제 여기에 해명하는 오세훈 후보의 태도라든가 그런 걸 이런 본다. 것들은 마이너스 점수가 되고 예. 결혼 후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여당 지지층의 어떤 마음에 예. 좀 이 결집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는 일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하. 결국은 네거티브가 이 네거티브의 화살이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데는 다소 이제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예. 박영선 후보의 장점이라든가 이런 걸 살리지 못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예, 계속 선거 이야기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1시간 20분 후면은 투표는 다 종료됩니다. 선거는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앞으로 우리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한번 전망해 볼까요? 화산이 예측을 준비해 오셨네요. 네, 누가 이기고 지든 간에 확실한 거 네 네. 가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패와 상관없이 첫 번째, 이번 선거에서 2030 세대 표심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게 드러났죠. 네. 앞으로 이들을 설득하는 청년 정책이라든지 청년 정치인을 등용하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각 정당들에서 더 가열차게 할 것으로 어허. 보이고요. 오랜만에 청년이 정치의 주연이 됐어요. 그렇게 됐네요. 맨날 조연에 머물렀는데 네. 예, 오랜만에 주연이 됐습니다. 유권자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네. 하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고요. 두 번째는 중도 무당층 이쪽도 선거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터들이다라는 게 또 어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의 대선 후보라든지 또 당 대표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떤 강성 지지층의 이미지 예. 이런 것들을 가진 후보라든지 정치인들은 좀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어허.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게 두 당의 고정 지지층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에 내년 대선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이번 보궐선거의 승패가 내년 대선의 승패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예. 그것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책적인 대세가 생긴 게 부동산 쪽인 것 같습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 두 거대 후보가 다 공약을 했던 것이고 또 여당에서도 주택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일단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정치 지형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했다. 예, 그리고 새롭고 불확실한 변수들이 계속 나타난다. 이렇게 저는 들리는데. 네. 어떻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선입견이나 뭐 해석 이런 것들이 뭐 잘 이제 들어맞지 않는 그런 선거기 때문에 예. 평론가도 그렇고 여론조사 전문가도 그렇고 말할 때 고민이 많고 네, 여러 가지로 마음이 흔들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중도를 앞으로 잡기 위해서 양당의 이제 노력들이 이제 필요할 것인데 예. 이게 또 강성인 어떤 정치인이나 이런 주장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이런 거를 중도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예. 사실 또 그게 어디를 향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은 강성의 인물이냐 온건의 인물이냐 약간 평가하기가 다면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중도의 마음을 잡는다는 것은 어떤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지향이 뭐냐, 이 어디를 향해 우리 사회가 가야 되는 거냐, 네. 이걸 놓고 이제 논쟁을 하는 것이 아마 중도의 마음을 잡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우리 윤 센터장님. 유권자는 움직인다. 이제 이것을 유권자는 좀, 움직인다. 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제 내편, 예. 고정적인 내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는 상당히 어떤 우리 사회가 지난 10년간 이제 진보 성향층은 이제 진보로 또 보수 성향층은 보수 정당으로 이렇게 이제 갈리는 현상들이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갈라치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어떤 선거에서도 성과를 보인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중도 성향층의 이제 부각도 있었고 어떤 고정 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폭넓게 선거 승리를 위해서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유권자가 상당히 이제 어떤 자신들의 존재감들을 강하게 이제 보여준 선거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저기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박영선 후보가 이기든가 오세훈 후보가 이기든가 그 각각의 경우에 정치 지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박영선 정리해 주세요. 후보가 승리할 경우는 일단은 어렵게 이긴 것이기 때문에 표정 관리에 그래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볼 수 표정 관리, 있겠고요. 예. 하지만 향후의 개각이라든지 전당대회에서 좀 여유를 찾고 물색을 해볼 수 있고 무엇보다 현 정부 핵심 인사들 중에 대선에 도전하는 사람들, 뭐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임종석 이런 주자들 그나마 가능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게 생기겠죠. 그렇군요. 거꾸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야 이것 봐라 중도 확장했는데 안 된다 이러면서 대논쟁이 또 노선을 두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예. 여기까지가 박영선 후보가 네. 승리했을 때 나타난 가능성이고 그 반대로 오세훈 후보가 이길 경우 국민의힘도 이기게 되면 역시 표정 관리를 할 겁니다. 금방 오만해졌다. 이기면 표정 관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당내 노선의 가능성, 논쟁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 중도 확장 행보를 어느 정도 했고 그게 먹혔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거기 때문에 당의 중도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힘을 받겠지만 그와 표를 나눠 먹을 수 있는 파일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국민의힘 내부의 주자가 뜰 가능성이 역시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글쎄요 과거의 어떤 사례라든지 합리적 대응, 전략적인 합리성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현 대통령과 차별화되는 비주류 인사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대선 후보라든지 당 대표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관건은 변화의 가능성일 수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이기면 오히려 역으로 이긴 건 기분이 좋은데 변화의 가능성을 놓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기는 경우에도 이게 이기고 나서 전당대회 하고 이럴 것인데 이긴 흐름을 타고 사실은 전당대회 출마자들이 노선 논쟁을 할 때 과연 과거 회귀라는 말을 안 들을 수 있겠느냐 이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승패와 변화의 가능성이 어떻게 맞아 떨어지느냐를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뭐 대선 전초전이란 말이 그 빈말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떤 대선 주자들은 위상이 완전히 이제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새로운 판이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쨌든 뭐 대선과 직결되는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만약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길 경우에 이런 현상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우리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윤석열 전 총장과 좀 거리감을 두면서 약간 긴장 관계 양측이 긴장 관계를 일정 기간 가져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일정 정도 어떤 긴장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시나리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경우의 수가 많은 겁니다. 많아졌죠.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밖에서 어떤 행보를 하느냐, 과연 거기서 장담한 대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뭐 그런 행보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국민의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세력으로 남느냐 이런 것들이 다 평가의 대상이 될 거기 때문에 엄청난 얘기를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선거 이후가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뉴스업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